하루아침에 1억이 팔렸습니다. 아, 이분이? 인생은 독고다이야. 결국 다 혼자 하는 거지 뭐.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세상에 너무 싸늘한 시선에 지쳐서 아, 이게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요소다. 귀인을 만났다. 은인이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의 삶의 귀인이 되신 분들, 은인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 네 가지를 되게 잘 맞아요. 하시는 그런 것 분들이셨어요.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콘목달의 오은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콘목달 대표 오은환이고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을 적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콘목달이 무슨 뜻인가요? 오 컨텐츠로 목표 달성했어의 줄임말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표 달성을 하고 감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바시 강연을 하셨고 세바시도 다 맞지 않다. 우리가 듣는 인생 명언들, 뭐 조언들, 뭐뭐뭐 해라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게 사실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사실 저의 실패를 바탕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냥 왜 정말 진리처럼 들리는 명언들 있잖아요. 꾸준히 해라, 뭐 나다워라, 절대로 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제들을 들으면 뭔가 막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명제가 막 쑥 가슴에 밀고 들어와도 유연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강연에서 나답게 사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나답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다움을 추구하는 걸까? 그 안에 숨겨진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나를 좀 주장하고 싶다. 나도 나의 욕구대로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나답게 살면서 행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연구기도 하고 세바시에서도 자주 다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인간을 연구를 해보면 인간이 행복할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는 거래요. 아,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가 연구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나만 주장해서는 사실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나다움만 막 주장하면은 네. 그죠, 외로워지죠. 네, 그래서 최근에 만난 분들하고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나다움을 좀 잘못 해석해서 이기적이어도 된다, 무례해도 된다, 그냥 나를 마음껏 주장해도 된다로 이해하신 또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저는 이제 오콘목달에 오시는 분들의 목표를 살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잘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고객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고 내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사실 타인이 없이는 내가 나다움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나다움의 필수 전제 조건은 타인이네. 그렇죠. 그죠? 상대방들이 있어야 그 나다움을 내가 이렇게 풍겨낼 수 있는 거다. 피워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다움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제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타인 사고력이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타인 사고력이라는 이 말이 듣자마자 되게 좋더라고요. 네. 타인 사고력을 좀 간단히 정의해 주시면 뭡니까? 이 타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정의를 찾아보면 그 정의가 나와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까지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나의 사고를 하는 것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 느끼는 각종 성취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나 막 AI가 들어오고 모든 게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다움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 타인과의 관계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이 타인 사고력은 더 중요해진다라는 맥락이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은 이후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1년, 2년 전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도 큰 테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움이 중요하다는 사실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말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절반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나다움과 타인 사고력이 결합이 될 때만이 우리가 맞아요. 콘텐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삶의 목표도요. 삶의 목표, 네. 우리 인생도. 네. 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바라봐도 되죠. 맞아요. 세바 씨는 그게 콘텐츠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타인 사고력까지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는 콘텐츠에는 공통점이 있다. 네. 바로 아마 타인 사고력에 네. 관한 얘기 같은데 네.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콘텐츠를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잘 되는 콘텐츠들을 본단 말이죠. 학자로서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선생님으로서도 보고 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보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좀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요. 감정적 공감. 네. 요즘 정말 핫한 반응을 받는 SNS 소재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보게 되는 미디어에서의 콘텐츠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맞아요. 저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터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잘 돼서 상대방들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까지 잘 되게 하는 컨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요. 예를 들자면 세바 씨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모일지를 만드는 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컨텐츠가 사랑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기대 수준을 알아요. 상대방들이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내 곁에 와 있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네. 타인에 대한 그쵸. 기대 수준과 네. 그 이해를 잘 하고 있다 네. 이런 소리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장르로 가서 엔터를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서 웃음을 가져가고 싶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웃겨요. 정말 충실하게 웃겨줍니다. 또는 물건을 파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잘 파는 분들을 보면요. 상대방들의 사고 싶은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기 싫은, 망설여지는, 두려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거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번째는요. 요즘 우리가 되게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분초사회라고 하는데 뭔가 시성비를 따지고 가능한 나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가 잘 되나 하고 봤더니 상대방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걸 좀 넘어서 해결까지 해주는 콘텐츠가 등장했다? 그럼. 이러면 막 너무 난리 박수를 나죠. 받는 거죠. 공유되고 막 공감받고 저장되고 막 댓글 달리고 난리가 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콘텐츠 안에 잘 담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대박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되네요. 네, 저도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리하면 네. 감정적 공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 인지적 공감. 공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 수준 충족. 그렇죠. 기대 수준 충족.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 해결. 맞아요. 문제나 갈등 해결. 네, 맞습니다. 요 네 가지. 이거를 뭐 AIDA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약자잖아요, 영어. 알 필요는 없지만 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모형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면서 조금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요게 광고랑 설득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사실 1800년대부터 사랑을 받았던 모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다는 앞 글자를 따서 아이다인데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그리고 액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인 사고력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저희가 같이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다 모형으로 우리가 타인 사고력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콘텐츠의 공통점인데 저는 이걸 듣고 이게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요소다. 맞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뭐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사람이고 관계를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을 때 맞아요. 이 네 가지 있으면 이 사람 존경받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귀인을 만났다. 은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의 귀인이 되신 분들, 은인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 네 가지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콘텐츠 같은 거 안 하는데 이런다고 다른 거 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네, 맞아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바시, 모든 세바시가 다 그러하듯이요. 자, 또 하나 궁금증은 우리가 이제 타인 사고력이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나에게 그 타인, 나의 나다움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더 이렇게 응원해줄 그 타인,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만약 기업이라면 내 고객이 누구냐, 고객에 대한 어떤 정의나 범위 이런 걸 못할 때가, 혹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맞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고객에 대한 상상을 선명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제가 보게 되는 표정은 이런 표정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비유를 하기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그냥 맨 산을 타려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암벽 타듯이 돌이 박혀 있으면 그거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객을 상상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돌들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 돌들을 어떻게 드리냐면, 사실은 마케팅 원론, 소비자 행동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도록 고객을 정의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흔하게 아마도 참여해봤을 설문지들, 인구통계학적으로 내 고객이 나이대는 몇 살인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은 거주지가 서울인 건지, 아니면 외국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공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뭐 이런 설문지에 우리가 체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객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요즘 사실 마케팅도 소비자 행동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냐? 네.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축 위에다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객을 내가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축을 구성을 해놓고 나는 이 축 위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을 나의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요즘에 MBTI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I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뭐 P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칩시다. 그러면 거꾸로인 성향을 만났을 때는 조금 상극일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남녀로 만나도 불편한 것처럼 고객으로 만나도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각각의 이 축 위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 그 모습이 나라면, 그리고 그런 고객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그 상을 가지고 고객을 상상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공감도 할 수 있고
무엇이 속상할지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 줘야 될지도 그곳에서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기보다는 내가 동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나의 시장을 그렇게 꾸려갈 때 즐거울 예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타인을 정의하시면 매우 행복한 또 컨텐츠 라이프, 사업 라이프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타인을, 고객을 좀 정의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우리 관계의 대상들이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선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랑 좀 교제해야 할 사람들을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걸 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너무 반대 성향인데 심지어 센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반대의 성향으로부터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을 탑재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성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힐난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렇죠. 정말 깊은 상처에 푹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 점검, 정체성 점검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가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세워보고 우리 그쵸. 고객을 정의하려면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믿는 바, 네.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 사고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나다움이 또 밑에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움과 타인 사고력은 때려야 뗄 수 없어요. 없는. 맞아요. 그래서 남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들한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내가 나의 내면의 동기를 추구할 때 충전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강제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타인의 욕구에 관계없이 충전되는 조건, 나라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즐거울 조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있진 않거든요.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결핍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완전함과 결핍을 누군가가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는 비슷한 성향이니까 내 안에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주시면 그러면 상대방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보통 세바시 강연자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도 진짜 푹 빠져서 여러 편을 이어서 볼 때가 참 많은데 맞습니다. 말씀을 아주 조근조근 차분하게 원래 아나운서 지망생이셔서 그런지 그런가요? 이 딕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조나 이런 게 발음이 되게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 중요한데 자, 타인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나 타인 사고력, 나 진짜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네.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공감이죠. 사실 공감이고 그리고 이해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뭔가 true and false로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나와는 좀 색깔이 다르네.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는 나와는 단계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랑 다르면 틀렸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르네. 신기하네. 하는 호기심을 탑재하면 그러면 타인 사고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렇죠. 거절하고 싶고 혼내고 싶고 교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틀렸다라는 것을 걷어내고 좀 다르네? 단계가 다른 걸까? 생각이 다른 걸까? 어디가 다르길래 다른 거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인 사고력의 시작은 굉장히 따뜻한 시선?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심리학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대학에 벌써 20년 전인데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심리학과 교수님의 수업에서 제가 매료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기다. 이제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 저걸 배워야겠다라는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심리학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내가 학문으로서 뭔가 하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심리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길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타인 사고력 그리고 뭐 오콘목달이라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이걸 잘해서 잘 배워서 네.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높은 타인 사고력으로 네. 그걸 배워서 네. 높은 타인 사고력을 지니게 돼서 네. 자기 사업에 적용하면서 네. 좀 성공하신 분 사례도 진짜 많아요. 심플리 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이를 무려 3명을 낳으셨어요. 애국자. 네,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째를 가졌을 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즉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13만 명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팔로워가? 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외쳐주신, 공개적으로 외쳐주셨으니까 공유할게요. 하루아침에 1억이 팔렸습니다. 이분이? 네. 심플리 홈은 말 그대로 집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모습으로서 삶을 공유하고 계시는 모습인 건데요. 그렇게 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뒹굴고 놀 수 있는 매트.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매트 중에 뭐 다 갖고 있죠. 아이들 다들 갖고 있죠. 근데 심플리 홈님이 사실 사용해본 매트가 굉장히 많으시고 실패 경험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매트를 고르는 엄마들의 마음을 타인 사고력을 하셔서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려 벌써 여러 번째 진행이고요. 진행을 할 때마다 억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아이를 사실 뱃속에 태중에 임신을 하셨을 때에는 어떡하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더 낳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컨텐츠로 얼마든지 가능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이미 여러분의 재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심플리 홈님께서 또 주변에 같이 출산 장려를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 오은환 대표님은 어떤가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타인 사고력이나 대인 관계력이 원래 좋은 분이셨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길렀냐 이거지. 그렇죠. 네. 사실 상대방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많은 좌절감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누가 그냥 한 번에 달려가서 한 번에 골인을 하겠어요. 뭐 그런 천재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었어요. 항상 첫 발에 성공하는 케이스 절대 아니고 여러 번 넘어지다가 아파하다가 겨우겨우 해내는 그런 캐릭터로 제가 늘 컸다 보니까 사실은 좌절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좌절을 언제 경험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사업적인 전개를 하다가
제법 알 것 같은데 하다가 판이 바뀔 때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경쟁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까지의 판에서는 됐었는데 다음 판으로 넘어가려면 성공방정식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어떻게 풀어나가요? 그쵸.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뭐 첫 번째는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를 엄청 탐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군가는 이미 풀어봤던 문제라는 전제를 저는 깔고 들어가거든요. 어허. 세상에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 아무도 안 풀어본 그렇죠. 문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이걸 푼 사람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탐색을 시작해요. 그거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방법이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좌절하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네. 이 문제 또한 어딘가서 누군가에게 그렇죠.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그렇죠. 해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면 되는 리서치를 거죠. 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저는 당연히 PD님 너무 지적이셔가지고 당연히 공부로 접근하실 줄 알았어요. 보기보단 좀 달라요. 제가 썩 지적이진 않아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좀 놀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는 이걸 풀어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뒤져요. 문헌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사람도 뒤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힌트가 있겠지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워했을 때에도 다 했었어요. 책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고 GPT도 뭐 그땐 GPT가 없긴 했는데 뒤지고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멘토를 찾고 직접 들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멘토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들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뭐 한 번에 해결되는 큐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너 그 고민했던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에 굉장히 적확한 답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람으로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니 책도 뒤지고 문헌도 뒤지고 요즘은 GPT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고 막 주변 사람들도 뒤지고 그래서 저는 오콘목달 안에서도 그렇게 뒤질 수 있는 상대방들을 좀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진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두드러기 쫙 올라왔는데 그 두드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진짜 두드러기? 네. 소름 끼쳤다는 표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진짜 두드러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두드러기.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 그렇죠. 안에 있고. 네. 대단한 커뮤니티입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세바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부지런하고, 그죠?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하고 맞아요. 욕구도 크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꼭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영향력, 그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뭘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콘텐츠라고 말했지만, 네. 뭐 나 같은 PD야 영상으로 콘텐츠 만드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게 궁금하진 않은데 네. 뭐 주부일 수도 있고 네.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는데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언뜻 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예를 드신 단어가 나는 성취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성취가 예를 들어 영향력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세상에 발행을 했더니 그 발행을 한 컨텐츠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면을 궁금해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받았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 분께서 춤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거를 컨텐츠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춤을 추면서 살이 찐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계정에 들어가 보면 정픽스 님이신데 이분의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정말 춤을 추는데 몸이 점점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정픽스 님의 컨텐츠를 보면요. 춤을 추면서 살이 빠지는군요. 쭉 빠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역사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 5만 명에게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가 되셨는데 이렇게 보면 인스타에서 4만 명, 그 유튜브에서 1만 명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쭉 보면은 그 춤을 추면서 점점 몸선이 얇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뭐지?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막 너무 광역의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얼어붙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막 지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명감에 불타오르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손끝이 좀 아팠던 문제, 내가 좀 잠이 안 왔던 그 문제, 하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풀려나가기 시작한 그 문제, 거기에서 출발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조금 더 멀리 사고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나는 이것을 시작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는 어떤 사람들의 욕구를 내가 좀 돕고 싶은 걸까라고 하는 것을 컨텐츠에 반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완성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로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 주변에 도움받았어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콘텐츠를 찾아야 될까라는 이 고민의 답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시작할 그렇죠. 콘텐츠라는 거군요. 아주 그렇죠. 명쾌하고 아주 네. 명확한 네.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2만 1,000명을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삶은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으신 음식으로 사람을 돕고 있고요. 세바시는 이렇게 유익한 방송으로 사람을 돕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은 구두를 닦아줌으로써 세상을 돕고 있고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리고 설사 직업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타인 중심의 행동은 무엇일까? 타인 중심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재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컨텐츠의 씨앗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고개를 들어 타인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바시 PD님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콘텐츠 찾았잖아요. 콘텐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나만의 콘텐츠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맞아요. 어찌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지난 세바시의 세월을.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네. 오은환 대표님, 오콘목달의 선생님으로서 네. 무엇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함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잘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살 빼야지 라고 맘먹었는데 한 3일 만에 무너져 본 경험 우리 살면서 다들 있지 않으세요?
사실 내가 나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며칠까지는 뭐 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분들은 뭐 제법 잘 하시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강인하게 지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극복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라고 느낄 때에는 우리가 배터리로 치자면 방전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충전인데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 발전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왜 회복 탄력성 이론에도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이 손만 내밀어줘도 갑자기 온기가 싹 전달이 되면서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희망이 있는데 뭔가 내 미래가 기대되는데 하는 상태로 관점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가 효과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제 이런 믿음 붙잡고 살지 마시고요. 인생은 함께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에도 내가 내 사업을 꾸려갈 때에도 결국 다 혼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혼잣말 하지 마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세상에 너무 싸늘한 시선에 지쳐서 그런 사람 없던데 뭐 이렇게 시니컬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좀 믿었으면 좋겠냐면 내가 마음을 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꺼졌던 불씨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칠 때에는 혼자 잠자고 책 보고 노래 듣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전일 수도 있지만 내가 혹시 고립되진 않았나? 내가 너무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 너무 외로운 싸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타인사고력도 사실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사고력을 가져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을 거고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나를 돕는 사람도 생길 거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인사고력으로 시작하네요. 맞아요. 나다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타인사고력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타인사고력을 우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무슨 뭐 콘텐츠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타인사고력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사고력에 관한 그런 뭐 4가지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또 여기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에 이 오은환 대표님의 저서에도 이야기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책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오콤목달의 오은환 대표님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